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입니다. 저자는 조셉 머피, 출판사는 빌리 버튼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객관적인 사물을 다룬다는 뜻입니다. 반면 주관적인 마음은 신체의 오감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환경을 인지합니다. 주관적인 마음은, 즉 잠재의식은 의식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파악합니다. 잠재의식은 감정의 중심지이므로 객관적 오감의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최고도로 기능합니다. 의식이 중지되거나 졸거나 나른한 상태일 때 지혜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잠재의식은 시각이라는 감각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봅니다. 또 투시력과 초인적인 청력을 가집니다. 잠재의식은 몸을 떠나 멀리 여행하고 가장 정확하고 진실한 특성을 지혜에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일상적이고 객관적으로 언급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의 비수를 배우려면 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마음은 언제나 암시를 잘 받아들이고 암시의 지배를 받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과 갈등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바를 수행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신념을 통해 잠재의식에 각인된 생각들에 기초합니다. 곧 잠재의식은 당신의 신념과 확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토양과 같아서 좋은 시든 나쁜 시든 다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고 삶의 조건이나 경험, 사건으로 발생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모든 아이디어가 내면을 통해 잠재의식에 전달됩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고 그러면 잠재의식은 그렇게 새겨진 것을 겉으로 드러냅니다. 강하게 감동하고 진실이라 느낀 아이디어는 무엇이든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힐링하고 싶다면 긴장을 풀고 편안히 숨을 쉬면서 신경을 다른 데에 고정한 채로 잠재의식 안에 있는 치유의 힘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신체 기관이 치유되고 있다고 확언하십시오. 이때 마음속에 분노나 쓰라린 감정이 없어야 하고 내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잠재의식이 우리의 몸을 만들었고 몸을 치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평소 건강을 유지하고 몸을 회복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치유를 가져오는 믿음은 마음가짐이자 사고방식이며 내면의 확신이면서 동시에 제일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몸이 치유되려면 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가자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조용하고 수용적이며 비활동적인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감각들이 부분적으로 정지하고 신체 기능이 멈추며 체면 상태에 빠져 잠재의식의 암시를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실험자가 완벽한 건강을 뜻하는 말을 참가자의 잠재의식에 인식할 수 있도록 암시합니다. 참가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고 완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치유 능력이나 이론적인 정확성에 의심을 일으킬 만한 적대적인 자기암시는 주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성격상 결함 4가지가 잠재의식 속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입니다. 그것들은 두려움, 증오, 죄책감, 열등감입니다. 레드랜즈 대학병원 기도 치료 실험에서는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1년의 표준 심리 테스트를 진행해서 4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은 매주 90분 동안 진행하는 집단 모임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공개하고 함께 토론합니다. 토론이 끝나면 환자마다 실험이나 검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가 되는 자신의 성격 한 가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 봉투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집에 돌아가 봉투를 열어 원치 않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 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환자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하는 생각이 잠재의식에 가장 잘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3년 전 궤양을 앓은 파커 박사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기도 이론을 시도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이론을 믿게 하려면 직접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을 보고 환자들이 올바른 기도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 치료 환자들에게 기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강조하며 우주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기도는 건강해지게 해달라는 구걸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부위를 낫게 해달라는 화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반복하면 결국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그 사람의 일부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 자의식 속에 있는 파괴적인 특성을 공격하고 극복함으로써 마침내 몸의 질병을 유발한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월셔 이베일 극장에서 매일 일요일마다 강연을 하는데 그때 치유 침묵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청중에게 긴장을 풀고 정신 활동을 멈추라고 합니다. 의심하는 의식을 잠잠히 가라앉히고 건강, 평화, 기쁨, 부유함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적인 마음에 채워넣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생각이 주입되면 치유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동적 작용입니다. 주일마다 받는 수많은 감사 편지가 증명하듯 많은 사람이 놀라운 결실을 보고합니다. 저는 잠재의식의 작용과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한 남자가 나는 두통이 없다라고 계속 다짐하듯 말했는데도 왜 두통이 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모순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당신이 진짜라고 믿고 느끼며 그것을 인정해야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생각의 실현 가능성을 정신적으로 인정하면 잠재의식이 협력합니다. 잠재의식에 그 생각을 각인시키려면 잠재의식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두통이 없다고 잠재의식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 두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평온한 마음으로 두통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선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남자는 제가 알려준 방법을 실천하면서 잠재의식이라는 지혜롭고 깊은 자아의 본인의 생각을 더욱 잘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효과를 보았고, 더 나아가 다시는 두통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를 번번이 괴롭혔던 편두통이 수년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맹목적인 믿음과 신앙도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이 되어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제 친구가 폐 한쪽이 전염된 적이 있습니다. 엑스선 촬영과 분석 결과 친구의 병명은 결핵이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혼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폐의 모든 세포와 신경, 조직, 근육이 이제 완전하고 깨끗하며 완벽해지고 있다. 내 몸은 건강하고 조화롭게 회복되고 있다. 그가 꼭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요약하면 이러했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나 다시 X선을 촬영했더니 그는 완전히 치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친구가 어떻게 회복했는지 방법을 알고 싶었던 저는 그에게 잠들기 전에 왜 그 말을 반복해서 했는지 물었습니다.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잠재의식 활동은 자네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된다네. 그러니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에 좋은 것을 줘야 하네. 이는 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건강과 조화를 암시하면서 문제는 결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력히 권고하는데 질병에 대해서 말하거나 병명을 언급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생명을 빨아당기는 유일한 수액은 염려나 두려움 뿐입니다. 이 심리학자 친구처럼 당신도 마음과 관련해 훌륭한 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가시가 나무에서 잘리듯 문제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통증과 증상을 계속 말하고 상상하면 마음의 법칙에 따라 내가 매우 두려워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또는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는 앞에서 한 처치를 약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구조는 의식이 잠재의식을 통해 전달하는 청사진을 정직하고 충실하게 따를 것입니다. 때로는 잠재의식은 주관적인 마음 또는 불수의적 마음이라고 불립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주인입니다. 건강이 당신의 것임을 확실히 이해하십시오. 조화가 당신 것입니다. 잠재의식이라는 무한한 치유 능력의 매체가 되어서 영리해지십시오. 만약 실패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자신감 결여와 과도한 노력 때문일 것입니다. 확신에 이를 때까지 잠재의식에 암시를 준 다음에는 긴장을 푸십시오. 손을 떼십시오. 환경과 상황에 대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당신은 휴식을 통해 잠재의식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잠재의식은 운동 에너지가 그 생각을 전달받아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합니다. 에디슨, 미국의 생물학자이자 식물학자인 화학자 조지 워싱턴 커버, 아인슈타인 등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작품을 연구하면 그들이 어떻게 잠재의식에 무한한 보물을 이용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를 당신 안에 두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면 크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랑을 보지는 못하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드러난 것을 봅니다. 주관적인 믿음은 프로 권투 선수의 건장한 몸보다 다락방에 보잘것없는 몸 안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잠재의식의 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힘과 친해지십시오.
자신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안다 해도 그 완벽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아 실현과 믿음이 치유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한 남자가 머리 위에서 토끼발을 7번 흔들면 몸에 난 커다란 사마귀가 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믿었고 그대로 해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마귀가 떨어진 것은 토끼발을 흔드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법칙에 기인했을 뿐입니다. 정신적인 동의와 믿음이 원인이었고 사마귀가 사라진 것이 그 결과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라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잠재의식의 주의를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건강해지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잠재의식이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세세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결과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문제가 건강이든 재정이든 취업이든 잘 해결된 상황만을 느끼십시오. 심각한 병에서 회복된 뒤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것이 모든 잠재의식이 표출되는 척도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미래가 아닌 완료된 형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느껴야 합니다. 저의 마음기적 강의를 들은 학생 중에 한 명이 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문구나 진술을 취해서 자장가처럼 거듭 반복했습니다. 그 학생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수면 상태와 비슷한 명상을 했습니다. 그는 안과 의사에게 집중했습니다. 의사가 앞에 있다고 상상했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말을 잠들기 전 약 5분 동안 되풀이해서 들었습니다. 이 말을 3주째 반복했을 때 이전에 눈을 검사했던 안과 의사에게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걸까요? 그는 생각을 전달하고 확신시키는 도구와 수단으로 의사를 사용하여 잠재의식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반복과 믿음, 기대감을 통해 잠재의식에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잠재의식이 눈을 치료했습니다. 잠재의식 안에 완벽한 패턴이 있어서 눈을 치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일으킨 기적의 예시입니다. 잠재의식은 신념과 습관에 좌우됩니다. 만일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이미 51% 정도는 치유된 것입니다. 계속 음주하던 습관을 버리고 싶은 갈망이 더 크다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마음을 재조종해야 합니다. 마음을 재조종하는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선이 따라오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이 따라옵니다. 슬픈 일을 생각하고 곱씹으면 슬프고 우울한 일을 겪습니다. 사업에서 평화와 행운을 생각하고 곱씹으면 번창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원리를 알아야 새로운 영감과 새로운 믿음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의 닻을 내리든 마음은 그것을 확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마음을 자유와 평화로 채우고 새로운 관심거리에 집중한다면 마음은 자유와 평화의 개념을 서서히 느낌과
감정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정서화된 아이디어는 무엇이든 잠재의식에 수용되고 새겨집니다. 알코올 중독자라면 자신이 겪은 고통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남는 것은 오직 몸과 마음에 악화와 쇠악을 유발할 뿐입니다. 이제부터 음주 충동을 느낄 때마다 안 되라고 말하십시오. 잠재의식 안에 있는 능력이 당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몸이 떨린다고 해도 다가올 기쁨과 자유를 상상하십시오. 이것이 대체의 법칙입니다. 상상력이 당신을 술병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그 상상력이 마음의 자유와 평화로 이끌게 하십시오. 조금 고통을 겪겠지만 그것은 건설적인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정신의 법칙을 가동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씨를 뿌린 곳에서 실제로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씨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면의 이미지를 하루에 여러 번 작동시키십시오. 잠재의식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노출하지 마십시오. 의심과 두려움, 걱정, 우울증이 솟아오를 때면 당신이 잠재의식 속에 찍어놓은 좋은 이미지를 조용히 떠올리십시오. 여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장애와 유혹은 마음을 목표에 고정하여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법칙을 믿고 끈기를 발휘하면 새로 찾은 자유와 기쁨과 절제와 전율,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35세 때 목격한 최악의 알코올 중독자도 이 방법으로 치유가 됐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매일 잠들기 전에 자유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잠들기 전 약 30분 동안 자유를 거듭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법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적 이미지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말. 주위 사람들에게 결혼 생활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우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상대를 업신여기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문제는 전문 상담가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도 발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당신의 결혼 생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까? 두 사람이 살면서 기질이 충돌하거나 상처를 주고받거나 긴장하는 시기 없이 평온하게 사는 일은 드물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다툼을 남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도 삼가하십시오. 만일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도 아십시오. 당신은 다른 어떤 문제와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의 일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고 저 사람은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계속 서로 자기 주장만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신적인 주도권 싸움이 격렬할 것입니다. 곧 가정이 둘로 갈라지거나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의 각기 다른 마음가짐이 그런 상황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문제를 푸는 올바른 해결법은 생각의 시선을 자신의 진짜 갈망에 두고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법칙을 바르게 적용하면 갈등이 있었던 곳에 조화를 가져오고
혼란이 지배하던 곳에 평화를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주관적인 지혜가 주는 안내의 귀를 기울이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으로 배우자를 칭찬하고 고양하며 훌륭한 자질들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결혼 생활을 아름답고 행복한 경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자세. 돈은 부유함, 아름다움, 세련됨,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지혜롭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돈은 국가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혈액이 잘 순환하면 건강하듯 당신의 삶에서 돈이 잘 순환한다면 당신은 경제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속합니다. 반면 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져 쟁여놓거나 금고에만 넣어두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부와 성공에 대한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전달하고 싶으면 나는 돈을 경멸해. 돈은 악한 것이야. 돈은 모든 악의 뿌리야. 이런 어리석은 말은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고방식은 우리에게서 돈이 달아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잠재의식에 대립하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무효로 만들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돈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확신을 줘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돈이 막힘없이 순환하고 필요할 때마다 부족하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돈이란 경제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넉넉히 있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풍족하며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는 마음의 상태이다.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 사태는 심리적 공황이어서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두려움만 가득한 일종의 부정적인 체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화나 사랑, 아름다움, 조화, 기쁨, 웃음 같은 영적인 양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을 아는 것은 영적인 열망, 정신적인 열망, 물질적 열망 등 모든 갈망을 포함한 부에 이르는 왕도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칙이나 영적 원리를 배우는 사람은 경제적 상황과 주가의 변동, 불경기나 파업, 전쟁 등 주변 환경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늘 충만하게 공급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은 부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자기 삶에 막힘없이 흘러들어오고 늘 신적인 공급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부유함은 의식의 상태이자 늘 풍부한 신적 공급에 익숙한 마음입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나 부를 밀려 들어왔다가 다시 밀려나는 조수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의 작동 방식을 아는 사람은 경제 공황이나 주식 대폭락, 통화 가치 하락, 통화 팽창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호막을 들이우는 존재로부터 언제나 공급받고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신성한 존재와 의식적으로 교감할 때 당신은 생각지 못할 정도로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지속적인 공급과 불을 새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당신은 유일한 근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의 움직임을 잠잠히 가라앉히십시오. 긴장을 풀고 놓아버리십시오. 주의를 고정하십시오. 조용하고 나른한 명상의 상태로 들어가십시오.
모든 노력을 최소한으로 줄인 다음 고요하고 편안하며 수동적인 상태에서 단순한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다음의 문장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루에 서너 번 4에서 5분씩 조용한 시간에 천천히 반복해서 읊조리십시오. 특히 잠자리 전에 하면 더욱 좋습니다. 돈이 내 삶에 끊임없이 막힘없이 흘러 들어온다. 이 말을 반복하면 부의 개념이 마음속 깊이 전달되고 부에 대한 의식이 자랄 것입니다. 나태하고 기계적인 반복으로는 부에 대한 의식을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확언하는 말을 진실이라 여기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왜 하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깊은 자아는 당신이 진실이라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따릅니다. 대부분 뭔가 부족하다는 감정이 지배적이어서 그와 반대되는 말을 확언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결핍의 분위기만 불러오게 됩니다. 초심자가 이를 극복하려면 의식과 잠재의식이 동의하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돌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신념과 감정, 확신, 의식적으로 진실이라 인정하는 그러한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재의식이 협력할 수 있게끔 말해야 합니다. 나는 매일 번영한다. 날마다 부와 지혜가 자란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며 재정적으로도 나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말들은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여유로워질 거야. 이런 말에는 당신도 동의할 것입니다. 오늘 신발을 한 켤레만 팔았다고 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날마다 매출이 늘어난다. 그래서 매일 통장이 부유해진다. 나는 날마다 나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언하면 잠재의식이 그것을 타당하게 받아들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부의 생각을 새기는 법. 영적으로 성숙한 학생은 조용히 마음을 담아 나는 번영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부유하다라고 의식적으로 말함으로써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 부, 성공. 이 세 가지 추상적인 개념을 묵상하다 놀라운 결실을 거둔 사람이 많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얻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면도할 때 거울 앞에서 잠깐이라도 건강, 부, 성공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원하는 것을 천천히 반복해서 말하면 마음이 잘 받아들이고 순순히 따를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놀라운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또 당신이 원하는 일이 시간을 초월해 변함없이 영원한 진리들과 공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암시의 힘. 여러 해 전 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외과 전문의를 꿈꾸던 청년과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돈이 없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은 돈을 벌기 위해 진료실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고 잡다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벽에 걸린 대학 졸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졸업장에는 큰 글씨로 청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졸업장을 닦고 윤을 대고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이 그처럼 이미지로 그려보는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몇 달은 좋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사가
그 청년을 보고는 몹시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의료기구 살균법과 피부 및 주사를 놓는 법, 이런 보조 업무를 가르친 다음 조수로 채용했습니다. 심지어 사비를 들여 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보내주었습니다. 현재 그 청년은 캐나다에서 탁월한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에 그렸던 구체적인 이미지대로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부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봄으로써 그 결과를 실천하는 방법을 의지적으로 행합니다. 그 청년의 목표는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고 보고 느꼈습니다. 청년은 스스로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길을 닦은 것입니다. 청년은 마음속에 부의 아이디어를 심었으며 생각에 반응하는 영적인 힘을 사용해 꿈을 이루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은 언제나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마음으로 그 결과를 상상하고 수용해서 내면의 주관적인 지혜가 현실 세계에 펼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돈 개인 몫에 대한 잠재의식의 강한 신념입니다. 나는 백만장자이다. 나는 백만장자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잠재의식 속에 부와 성공의 신념을 정립해 부에 대한 의식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 최저 시급을 받던 학생이 현재는 고액 연봉을 받는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면도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부자이다. 너는 성공한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흘렀을 때 갑자기 승진하는 대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영업사원을 거느린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면도할 때 자연스레 긴장을 풉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잠재의식의 관념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부에 이르려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퀸비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암시는 사실 당신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부정하게 돈을 벌었어. 그는 사기꾼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난하거나 재정적 또는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들보다 출세했거나 이미 다른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에게 욕하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붕괴하고 친구들의 성공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자신이 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그들이 가진 부를 비난하는 행동은 당신이 바라는 부와 성공을 달아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나는 저 친구가 부자가 된 게 분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의 성공과 번영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축복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또 풍요가 그를 통해 표출되는 일을 기뻐하고 크게 축하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일을 축복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축복하는 것을 배가하고 비난하는 것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일에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시기심은 우리를 매우 부정적으로 만들고 부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을 부러워하면서도 배 아파했던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이 더욱 성공하기를 빌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품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잠재의식의 법칙을 통해 더욱 큰 부가 당신에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면서 잠재의식 속에 부에 관한 아이디어를 새겨야 합니다. 시기하는 감정을 극복하려면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정말 멋지지 않은가? 나는 저 사람이 잘 돼서 정말 기쁘다. 저 사람이 더욱더 부유해지기를 바란다. 모든 것은 드러난다. 죄책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책망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은행원이자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흠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객 돈을 훔치지 않았지만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와 교제해서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들통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깊은 죄의식과 두려움을 느껴 근육통과 심한 축농증이 발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문제의 원인을 설명했고 치유법은 혼의 관계를 그만두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헤어지려고 노력했지만 아내 몰래 교제하는 여자가 영혼의 동반자인 것 같아 이 불안한 관계를 끝낼 수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신을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판이 좋기로 소문난 그는 고객 돈을 횡령했다는 죄목으로 임원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정황 증거도 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렸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책망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적으로 늘 스스로를 비난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에게도 비난받은 것이었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은 것에 충격을 받은 그는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곧바로 정리했습니다. 그런 후 신과 다시 화합했습니다. 또 모든 것은 명백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은행 임원이 자신을 옳게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횡령 사건의 진범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승리하고 모든 문제는 진리의 빛 아래 녹아내립니다. 대원 측은 이렇습니다. 남이 당신을 생각하는 대로 당신도 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진정한 바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사랑, 기쁨, 풍요, 축복이다.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말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성장과 진보, 번영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 구하는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구하십시오.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면 구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행복과 평화가 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으려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으면 당신 자신에게서 기쁨을 박탈하는 것이 됩니다.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당신에게도 생길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이때 질투하거나 화를 내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강등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 성취, 풍요 등
모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타고난 권리를 스스로 빼앗기려 하지 마십시오. 증오와 붕괴를 품으면 마음이 상처와 불순물, 독소로 가득해집니다. 천국의 보물이란 당신의 영혼에 깃든 진리들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평화와 조화, 믿음, 기쁨, 정직, 청렴, 친절, 상냥함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마음의 천국에 보물을 심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입니다. 저자는 조셉 머피, 출판사는 빌리 버튼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객관적인 사물을 다룬다는 뜻입니다. 반면 주관적인 마음은 신체의 오감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환경을 인지합니다. 주관적인 마음은, 즉 잠재의식은 의식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파악합니다. 잠재의식은 감정의 중심지이므로 객관적 오감의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최고도로 기능합니다. 의식이 중지되거나 졸거나 나른한 상태일 때 지혜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잠재의식은 시각이라는 감각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봅니다. 또 투시력과 초인적인 청력을 가집니다. 잠재의식은 몸을 떠나 멀리 여행하고 가장 정확하고 진실한 특성을 지혜에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일상적이고 객관적으로 언급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의 비수를 배우려면 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마음은 언제나 암시를 잘 받아들이고 암시의 지배를 받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과 갈등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바를 수행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신념을 통해 잠재의식에 각인된 생각들에 기초합니다. 곧 잠재의식은 당신의 신념과 확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토양과 같아서 좋은 시든 나쁜 시든 다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고 삶의 조건이나 경험, 사건으로 발생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모든 아이디어가 내면을 통해 잠재의식에 전달됩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고 그러면 잠재의식은 그렇게 새겨진 것을 겉으로 드러냅니다. 강하게 감동하고 진실이라 느낀 아이디어는 무엇이든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힐링하고 싶다면 긴장을 풀고 편안히 숨을 쉬면서 신경을 다른 데에 고정한 채로 잠재의식 안에 있는 치유의 힘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신체 기관이 치유되고 있다고 확언하십시오. 이때 마음속에 분노나 쓰라린 감정이 없어야 하고 내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잠재의식이 우리의 몸을 만들었고 몸을 치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평소 건강을 유지하고 몸을 회복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치유를 가져오는 믿음은 마음가짐이자 사고방식이며 내면의 확신이면서 동시에 제일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몸이 치유되려면 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가자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조용하고 수용적이며 비활동적인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감각들이 부분적으로 정지하고 신체 기능이 멈추며 체면 상태에 빠져 잠재의식의 암시를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실험자가 완벽한 건강을 뜻하는 말을 참가자의 잠재의식에 인식할 수 있도록 암시합니다. 참가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고 완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치유 능력이나 이론적인 정확성에 의심을 일으킬 만한 적대적인 자기 암시는 주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성격상 결함 4가지가 잠재의식 속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입니다. 그것들은 두려움, 증오, 죄책감, 열등감입니다. 레드랜즈 대학병원 기도 치료 실험에서는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1년의 표준 심리 테스트를 진행해서 4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은 매주 90분 동안 진행하는 집단 모임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공개하고 함께 토론합니다. 토론이 끝나면 환자마다 실험이나 검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가 되는 자신의 성격 1가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 봉투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집에 돌아가 봉투를 열어 원치 않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 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환자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하는 생각이 잠재의식에 가장 잘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3년 전 궤양을 앓은 파커 박사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기도 이론을 시도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이론을 믿게 하려면 직접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을 보고 환자들이 올바른 기도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치료 환자들에게 기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강조하며 우주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기도는 건강해지게 해달라는 구걸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부위를 낫게 해달라는 화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반복하면 결국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그 사람의 일부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 자의식 속에 있는 파괴적인 특성을 공격하고 극복함으로써 마침내 몸의 질병을 유발한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월셔 이베일 극장에서 매일 일요일마다 강연을 하는데 그때 치유 침묵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청중에게 긴장을 풀고 정신 활동을 멈추라고 합니다. 의심하는 의식을 잠잠히 가라앉히고 건강, 평화, 기쁨, 부유함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적인 마음에 채워넣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생각이 주입되면 치유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동적 작용입니다. 주일마다 받는 수많은 감사 편지가 증명하듯 많은 사람이 놀라운 결실을 보고합니다. 저는 잠재의식의 작용과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한 남자가 나는 두통이 없다라고 계속 다짐하듯 말했는데도 왜 두통이 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모순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당신이 진짜라고 믿고 느끼며 그것을 인정해야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생각의 실현 가능성을 정신적으로 인정하면 잠재의식이 협력합니다. 잠재의식의 그 생각을 각인시키려면 잠재의식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두통이 없다고 잠재의식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 두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평온한 마음으로 두통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선언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남자는 제가 알려준 방법을 실천하면서 잠재의식이라는 지혜롭고 깊은 자아의 본인의 생각을 더욱 잘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효과를 보았고, 더 나아가 다시는 두통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를 번번이 괴롭혔던 편두통이 수년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맹목적인 믿음과 신앙도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이 되어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제 친구가 폐 한쪽이 전염된 적이 있습니다. 엑스선 촬영과 분석 결과 친구의 병명은 결핵이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혼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폐의 모든 세포와 신경, 조직, 근육이 이제 완전하고 깨끗하며 완벽해지고 있다. 내 몸은 건강하고 조화롭게 회복되고 있다. 그가 꼭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요약하면 이러했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나 다시 X선을 촬영했더니 그는 완전히 치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친구가 어떻게 회복했는지 방법을 알고 싶었던 저는 그에게 잠들기 전에 왜 그 말을 반복해서 했는지 물었습니다.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잠재의식 활동은 자네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된다네. 그러니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에 좋은 것을 줘야 하네. 이는 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건강과 조화를 암시하면서 문제는 결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력히 권고하는데 질병에 대해서 말하거나 병명을 언급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생명을 빨아당기는 유일한 수액은 염려나 두려움 뿐입니다. 이 심리학자 친구처럼 당신도 마음과 관련해 훌륭한 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가시가 나무에서 잘리듯 문제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통증과 증상을 계속 말하고 상상하면 마음의 법칙에 따라 내가 매우 두려워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또는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는 앞에서 한 처치를 약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구조는 의식이 잠재의식을 통해 전달하는 청사진을 정직하고 충실하게 따를 것입니다. 때로는 잠재의식은 주관적인 마음 또는 불수의적 마음이라고 불립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주인입니다. 건강이 당신의 것임을 확실히 이해하십시오. 조화가 당신 것입니다. 잠재의식이라는 무한한 치유 능력의 매체가 되어서 영리해지십시오. 만약 실패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자신감 결여와 과도한 노력 때문일 것입니다. 확신에 이를 때까지 잠재의식에 암시를 준 다음에는 긴장을 푸십시오. 손을 떼십시오. 환경과 상황에 대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당신은 휴식을 통해 잠재의식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잠재의식은 운동 에너지가 그 생각을 전달받아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합니다. 에디슨, 미국의 생물학자이자 식물학자인 화학자 조지 워싱턴 커버, 아인슈타인 등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작품을 연구하면 그들이 어떻게 잠재의식에 무한한 보물을 이용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를 당신 안에 두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면 크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랑을 보지는 못하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진 못하지만 그것이 드러난 것을 봅니다. 주관적인 믿음은 프로 권투 선수의 건장한 몸보다 다락방에 보잘것없는 몸 안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잠재의식의 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힘과 친해지십시오. 자신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안다 해도 그 완벽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아 실현과 믿음이 치유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한 남자가 머리 위에서 토끼발을 7번 흔들면 몸에 난 커다란 사마귀가 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믿었고 그대로 해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마귀가 떨어진 것은 토끼발을 흔드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법칙에 기인했을 뿐입니다. 정신적인 동의와 믿음이 원인이었고 사마귀가 사라진 것이 그 결과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라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잠재의식의 주의를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건강해지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잠재의식이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세세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결과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문제가 건강이든 재정이든 취업이든 잘 해결된 상황만을 느끼십시오. 심각한 병에서 회복된 뒤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것이 모든 잠재의식이 표출되는 척도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미래가 아닌 완료된 형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느껴야 합니다. 저의 마음기적 강의를 들은 학생 중에 한 명이 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문구나 진술을 취해서 자장가처럼 거듭 반복했습니다. 그 학생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수면 상태와 비슷한 명상을 했습니다. 그는 안과 의사에게 집중했습니다. 의사가 앞에 있다고 상상했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말을 잠들기 전 약 5분 동안 되풀이해서 들었습니다. 이 말을 3주째 반복했을 때 이전에 눈을 검사했던 안과 의사에게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걸까요? 그는 생각을 전달하고 확신시키는 도구와 수단으로 의사를 사용하여 잠재의식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반복과 믿음, 기대감을 통해 잠재의식에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잠재의식이 눈을 치료했습니다. 잠재의식 안에 완벽한 패턴이 있어서 눈을 치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일으킨 기적의 예시입니다. 잠재의식은 신념과 습관에 좌우됩니다. 만일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이미 51% 정도는 치유된 것입니다. 계속 음주하던 습관을 버리고 싶은 갈망이 더 크다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마음을 재조종해야 합니다. 마음을 재조종하는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선이 따라오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이 따라옵니다.
슬픈 일을 생각하고 곱씹으면 슬프고 우울한 일을 겪습니다. 사업에서 평화와 행운을 생각하고 곱씹으면 번창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원리를 알아야 새로운 영감과 새로운 믿음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의 닻을 내리든 마음은 그것을 확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마음을 자유와 평화로 채우고 새로운 관심거리에 집중한다면 마음은 자유와 평화의 개념을 서서히 느낌과 감정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정서화된 아이디어는 무엇이든 잠재의식에 수용되고 새겨집니다. 알코올 중독자라면 자신이 겪은 고통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남는 것은 오직 몸과 마음에 악화와 세악을 유발할 뿐입니다. 이제부터 음주 충동을 느낄 때마다 안 되라고 말하십시오. 잠재의식 안에 있는 능력이 당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몸이 떨린다고 해도 다가올 기쁨과 자유를 상상하십시오. 이것이 대체의 법칙입니다. 상상력이 당신을 술병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그 상상력이 마음의 자유와 평화로 이끌게 하십시오. 조금 고통을 겪겠지만 그것은 건설적인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정신의 법칙을 가동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씨를 뿌린 곳에서 실제로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씨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면의 이미지를 하루에 여러 번 작동시키십시오. 잠잘 시간에 부정적인 생각을 노출하지 마십시오. 의심과 두려움, 걱정, 우울증이 솟아오를 때면 당신이 잠재의식 속에 찍어놓은 좋은 이미지를 조용히 떠올리십시오. 여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장애와 유혹은 마음을 목표에 고정하여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법칙을 믿고 끈기를 발휘하면 새로 찾은 자유와 기쁨과 절제와 전율,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35세 때 목격한 최악의 알코올 중독자도 이 방법으로 치유가 됐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매일 잠들기 전에 자유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잠들기 전 약 30분 동안 자유를 거듭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법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적 이미지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말. 주위 사람들에게 결혼 생활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우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상대를 업신여기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문제는 전문 상담가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도 발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당신의 결혼 생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까? 두 사람이 살면서 기질이 충돌하거나 상처를 주고받거나 긴장하는 시기 없이 평온하게 사는 일은 드물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다툼을 남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도 삼가하십시오. 만일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도 아십시오. 당신은 다른 어떤 문제와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의 일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고 저 사람은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계속 서로 자기 주장만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신적인 주도권 싸움이 격렬할 것입니다. 곧 가정이 둘로 갈라지거나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의 각기 다른 마음가짐이 그런 상황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문제를 푸는 올바른 해결법은 생각의 시선을 자신의 진짜 갈망에 두고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법칙을 바르게 적용하면 갈등이 있었던 곳에 조화를 가져오고 혼란이 지배하던 곳에 평화를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주관적인 지혜가 주는 안내의 귀를 기울이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으로 배우자를 칭찬하고 고양하며 훌륭한 자질들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결혼 생활을 아름답고 행복한 경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자세. 돈은 부유함, 아름다움, 세련됨,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지혜롭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돈은 국가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혈액이 잘 순환하면 건강하듯 당신의 삶에서 돈이 잘 순환한다면 당신은 경제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속합니다. 반면 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져 쟁여놓거나 금고에만 넣어두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부와 성공에 대한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전달하고 싶으면 나는 돈을 경멸해. 돈은 악한 것이야. 돈은 모든 악의 뿌리야. 이런 어리석은 말은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고방식은 우리에게서 돈이 달아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잠재의식에 대립하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무효로 만들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돈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확신을 줘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돈이 막힘없이 순환하고 필요할 때마다 부족하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돈이란 경제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넉넉히 있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풍족하며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는 마음의 상태이다.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 사태는 심리적 공황이어서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두려움만 가득한 일종의 부정적인 체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화나 사랑, 아름다움, 조화, 기쁨, 웃음 같은 영적인 양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을 아는 것은 영적인 열망, 정신적인 열망, 물질적 열망 등 모든 갈망을 포함한 부에 이르는 왕도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칙이나 영적 원리를 배우는 사람은 경제적 상황과 주가의 변동, 불경기나 파업, 전쟁 등 주변 환경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늘 충만하게 공급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은 부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자기 삶에 막힘없이 흘러들어오고 늘 신적인 공급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부유함은 의식의 상태이자 늘 풍부한 신적 공급에 익숙한 마음입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나 부를 밀려 들어왔다가 다시 밀려나는 조수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의 작동 방식을 아는 사람은 경제 공황이나 주식 대폭락, 통화 가치 하락, 통화 팽창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호막을 들이우는 존재로부터 언제나 공급받고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신성한 존재와 의식적으로 교감할 때 당신은 생각지 못할 정도로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지속적인 공급과 불을 새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당신은 유일한 근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의 움직임을 잠잠히 가라앉히십시오. 긴장을 풀고 놓아버리십시오. 주의를 고정하십시오. 조용하고 나른한 명상의 상태로 들어가십시오. 모든 노력을 최소한으로 줄인 다음 고요하고 편안하며 수동적인 상태에서 단순한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다음의 문장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루에 서너 번 4에서 5분씩 조용한 시간에 천천히 반복해서 읊조리십시오. 특히 잠자리 전에 하면 더욱 좋습니다. 돈이 내 삶에 끊임없이 막힘없이 흘러 들어온다. 이 말을 반복하면 부의 개념이 마음속 깊이 전달되고 부에 대한 의식이 자랄 것입니다. 나태하고 기계적인 반복으로는 부에 대한 의식을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확언하는 말을 진실이라 여기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왜 하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깊은 자아는 당신이 진실이라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따릅니다. 대부분 뭔가 부족하다는 감정이 지배적이어서 그와 반대되는 말을 확언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결핍의 분위기만 불러오게 됩니다. 초심자가 이를 극복하려면 의식과 잠재의식이 동의하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돌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신념과 감정, 확신, 의식적으로 진실이라 인정하는 그러한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재의식이 협력할 수 있게끔 말해야 합니다. 나는 매일 번영한다. 날마다 부와 지혜가 자란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며 재정적으로도 나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말들은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여유로워질 거야. 이런 말에는 당신도 동의할 것입니다. 오늘 신발을 한 켤레만 팔았다고 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날마다 매출이 늘어난다. 그래서 매일 통장이 부유해진다. 나는 날마다 나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언하면 잠재의식이 그것을 타당하게 받아들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부의 생각을 새기는 법. 영적으로 성숙한 학생은 조용히 마음을 담아 나는 번영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부유하다라고 의식적으로 말함으로써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 부, 성공. 이 세 가지 추상적인 개념을 묵상하다 놀라운 결실을 거둔 사람이 많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얻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면도할 때 거울 앞에서 잠깐이라도 건강, 부, 성공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원하는 것을 천천히 반복해서 말하면 마음이 잘 받아들이고 순순히 따를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놀라운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또 당신이 원하는 일이 시간을 초월해 변함없이 영원한 진리들과 공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암시의 힘. 여러 해 전 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외과 전문의를 꿈꾸던 청년과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돈이 없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은 돈을 벌기 위해 진료실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고
잡다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벽에 걸린 대학 졸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졸업장에는 큰 글씨로 청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졸업장을 닦고 윤을 대고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이 그처럼 이미지로 그려보는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몇 달은 좋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사가 그 청년을 보고는 몹시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의료기구 살균법과 피부 및 주사를 놓는 법, 이런 보조 업무를 가르친 다음 조수로 채용했습니다. 심지어 사비를 들여 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보내주었습니다. 현재 그 청년은 캐나다에서 탁월한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에 그렸던 구체적인 이미지대로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부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봄으로써 그 결과를 실천하는 방법을 의지적으로 행합니다. 그 청년의 목표는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고 보고 느꼈습니다. 청년은 스스로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길을 닦은 것입니다. 청년은 마음속에 부의 아이디어를 심었으며 생각에 반응하는 영적인 힘을 사용해 꿈을 이뤘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은 언제나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마음으로 그 결과를 상상하고 수용해서 내면의 주관적인 지혜가 현실 세계에 펼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돈 개인 몫에 대한 잠재의식의 강한 신념입니다. 나는 백만장자이다. 나는 백만장자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잠재의식 속에 부와 성공의 신념을 정립해 부에 대한 의식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 최저 시급을 받던 학생이 현재는 고액 연봉을 받는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면도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부자이다. 너는 성공한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흘렀을 때 갑자기 승진하는 대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영업사원을 거느린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면도할 때 자연스레 긴장을 풉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잠재의식의 관념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부에 이르려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퀸비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암시는 사실 당신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부정하게 돈을 벌었어. 그는 사기꾼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난하거나 재정적 또는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들보다 출세했거나 이미 다른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에게 욕하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붕괴하고 친구들의 성공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자신이 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그들이 가진 부를 비난하는 행동은 당신이 바라는 부와 성공을 달아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나는 저 친구가 부자가 된 게 분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의 성공과 번영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축복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또 풍요가 그를 통해 표출되는 일을 기뻐하고 크게 축하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일을 축복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축복하는 것을 배가하고 비난하는 것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일에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시기심은 우리를 매우 부정적으로 만들고 부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을 부러워하면서도 배아파했던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이 더욱 성공하기를 빌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품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잠재의식의 법칙을 통해 더욱 큰 부가 당신에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면서 잠재의식 속에 부에 관한 아이디어를 새겨야 합니다. 시기하는 감정을 극복하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정말 멋지지 않은가? 나는 저 사람이 잘 돼서 정말 기쁘다. 저 사람이 더욱더 부유해지기를 바란다. 모든 것은 드러난다. 죄책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책망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은행원이자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흠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객 돈을 훔치지 않았지만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와 교제해서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들통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깊은 죄의식과 두려움을 느껴 근육통과 심한 축농증이 발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문제의 원인을 설명했고 치유법은 혼의 관계를 그만두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헤어지려고 노력했지만 아내 몰래 교제하는 여자가 영혼의 동반자인 것 같아 이 불안한 관계를 끝낼 수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신을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판이 좋기로 소문난 그는 고객 돈을 횡령했다는 죄목으로 임원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정황 증거도 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렸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책망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적으로 늘 스스로를 비난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에게도 비난받은 것이었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은 것에 충격을 받은 그는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곧바로 정리했습니다. 그런 후 신과 다시 화합했습니다. 또 모든 것은 명백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은행 임원이 자신을 옳게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횡령 사건의 진범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승리하고 모든 문제는 진리의 빛 아래 녹아내립니다. 대원 측은 이렇습니다. 남이 당신을 생각하는 대로 당신도 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진정한 바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사랑, 기쁨, 풍요, 축복이다.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말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성장과 진보, 번영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 구하는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구하십시오.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면 구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행복과 평화가 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으려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으면 당신 자신에게서 기쁨을 박탈하는 것이 됩니다.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당신에게도 생길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이때 질투하거나 화를 내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강등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 성취, 풍요 등 모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타고난 권리를 스스로 빼앗기려 하지 마십시오. 증오와 분개를 품으면 마음이 상처와 불순물, 독소로 가득해집니다. 천국의 보물이란 당신의 영혼에 깃든 진리들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평화와 조화, 믿음, 기쁨, 정직, 청렴, 친절, 상냥함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마음의 천국에 보물을 심게 됩니다.